안녕하세요. 이아림입니다. 3월 잘 시작하셨나요? 저는 한 해의 진짜 시작은 3월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2월은 워밍업, 2022년도 알차게. 이번 영상에서는 미라클 모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미라클 모닝 그리고 모닝 루틴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미라클 모닝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가장 마지막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쪼록 재밌고 편안하게 봐주시길요. 첫 번째,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는요. 몰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간은 낮에 3시간의 가치가 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몰입해서 일을 끝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낮에 일을 하면요. 2-3시간 걸려서 힘겹게 끝낼 일을 새벽 시간에는 30분 만에 뚝딱 끝내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에는요. 카톡을 주고받을 친구들도 없고 스팸 전화도 오지 않고요. 10분마다 엄마, 엄마 부르는 꼬맹이도 곤히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은 가장 집중력 있게 일을 마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변수가 생길 때죠.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이사를 가야 할 때, 혹은 명절이 지난 후 아이가 학교를 입학할 때 등등 주변적인 요소들 때문에 갑자기 해오던 것들을 중단하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단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제게 이 새벽 시간은 몰입하는 시간이고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행을 가서도 고향 집에 내려가서도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도 모닝 루틴을 이어가는데요. 기상 시간이 좀 늦춰질 때도 있지만 미라클 모닝 시간에 하는 필수 모닝 루틴은 잘 빼먹지 않습니다. 일상 속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유일하게 저를 단단하게 잡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해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네요. 저의 미라클 모닝 역사는 코비드19 시작점과 함께 하는데요. 2020년 1월 30일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딸아이는 8살이었는데요. 8살, 1년을 거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만약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았더라면 힘겹다고만 느꼈을 2년의 시간이겠지만 저는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저만의 몰입 시간을 확보했고 엄마뿐 아니라 이아림으로서의 삶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번째, 계획하는 시간. 하루를 내가 주도해서 나아가는 느낌이 좋기 때문이에요. 미라클 모닝을 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지?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 무엇을 하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습관 때문에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계획하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처럼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분들, 집에서 육아와 본인의 일을 병행하고 싶은 분들, 하루에 여러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일어나는 시간과 상관없이 꼭 시간을 내어서 하루 10분, 20분, 하루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루를 계획한다고 하면 흔히들 투두 리스트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당장 급한 일은 투두리스트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루에도 중심이 생겨요. 아무리 자유로운 형태의 직업, 얽매이지 않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모닝 루틴을 통해서 하루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있고 고향에 내려가서 잠자리가 바뀔 때도 지속합니다. 그때도 필수적인 모닝 루틴은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모닝 루틴을 생략하면 하루가 그냥 증발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쉬는 날은 여유롭게 이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하다 보면요. 하루 매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껴져요.
새벽에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새벽 1시간의 가치를 알고 나서부터 낮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일어나자마자 하루 계획을 꼭 하게 되죠. 계획을 한 날과 안 한 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일단 한번 해보시길요. 세 번째는 성취감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난 언제 쉬지?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고 취준생 때는 취업만 하면 끝이겠거니 했더니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어서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미라클 모닝 그 힘든 걸 왜 해? 그렇게 잘 되고 싶어? 저는요,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미라클 모닝을 합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면요, 성취감이 꽤 오래 지속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네? 오늘도 성공이다. 매일 미라클 모닝, 하루 성공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저의 나름의 저를 격려하는, 칭찬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으면 누가 칭찬해주나요? 미라클 모닝은 타인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상의 성공은 매일 자신감을 채워줍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30개, 100개, 200개, 그리고 365개가 모이면 조금씩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옅어지고 나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누가 깨워서 일어나는 하루, 그리고 내가 박차고 일어나는 하루,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알람을 여러 번 끈 상태로 마지못해 시작하는 아침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고 계신가요? 저도 불과 2019년만 해도 뉘엿 회사 준비 시간 직전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침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알람 소리에 깼지만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불 속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못해 일어나서 씻으러 화장실에 갔죠. 제게 아침은 에너지가 넘치는 순간이 아니라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바쁘고 쫓기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일어납니다. 새벽 기상을 하면서 삶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택받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미라클 모닝을 통해 얻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네, 마지막 이야기죠. 아이가 일어났을 때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우리 딸은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뜹니다. 하루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유치원생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쩌면 출근하는 엄마와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저는 딸아이보다 일찍 일어난 적이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었어요. 알람을 끈 상태로 최후의 상태까지 버티는 제게 아이의 아침 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달갑지 않았어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엄마 더 잘 거야 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얼굴을 부비며 엄마 일어나 라고 말하는 딸에게도 단호박도 그런 단호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엄마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더 잘 거야 라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이제는 밝게 아이의 기상을 맞이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아이가 코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닝 루틴을 마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면 아이가 꼭 와서 안깁니다. 딸도 이제 이야기해요. 엄마, 언제부터인가 항상 엄마가 먼저 일어나. 예전엔 내가 먼저 엄마를 깨웠는데. 아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미라클 모닝 하는 이유는 제게 충분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댓글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이아림이었습니다. 안녕!